요즘 터지는 지정학적 갈등들이 단순히 물가 좀 오르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세계 경제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 혹시 체감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 이른바 복합 왜곡의 시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디가 제일 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기업이든 투자자든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확보하는 거. 즉, 보건력이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의 무게중심이 가격에서 접근성으로 옮겨갔다는 것.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경제에 또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죠. 도대체 이 새로운 왜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저와 함께 한번 풀어가 보시죠. 지금 시장을 보면요, 크게 세 군데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예전에는 모두가 따르던 공통의 가격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막 여러 개로 쪼개지고 있고요. 둘째,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운명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그냥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물류나 정치 같은 변수들이 이제는 시장의 강형을 결정하는 핵심 키가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균열 기억하시죠? 가격, 이익, 그리고 새로운 경로.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새로 짜고 있는지 그 속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의 오랜 규칙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모두가 믿고 따르던 가격의 기준점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료와 최종 제품 가격 사이의 이익 공식도 깨져버리죠.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이제는 물류, 정책, 각종 제재 같은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차지하면서 시장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변주를 이해하려면 FOB랑 CIF 이 두 개념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FOB는 매장에서 직접 픽업해가는 가격이고요. CIF는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 집 문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과거에는 당연히 공장도 가격, 즉 FOB가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요?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운송비, 보험료, 심지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포함된 최종 도착 가격, 이 CIF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기업의 진짜 실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균열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게 되겠죠. 새로운 규칙은 언제나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니까요. 과연 누가 이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승자로 떠오를지 그 명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곳이 바로 석유화학 산업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도 원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기업들은요, 유가가 뛸 때마다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반면에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에탄을 쓰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훨씬 싸고 안정적인 원료 덕분에 유가가 아무리 요동쳐도 별 타격이 없는 말 그대로 구조적인 성벽을 쌓아 올린 셈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극적인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한쪽, 그러니까 에탄 기반 기업의 원가는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한쪽, 나프타 기반 기업의 원가는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이렇게 쫙 벌어진 간격이 바로 두 기업의 수익성 차이고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들, 이게 과연 일시적인 충격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 변화들 중 일부는 전쟁이 끝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적인 뉴노멀이라는 점을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전쟁이 끝나도 절대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LNG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물건 자체를 못 구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겨버렸습니다. 중국은 또 언제든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무서운 공급자가 됐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가장 싼 곳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나라에 공장을 짓는 프렌드 슈어링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우리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조각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오히려 더 번성할 수 있는 기업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생존자들을
식별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목하는 생존 기업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복원력이죠. 대표적인 네 곳의 사례를 보면 이 기업들이 각자 얼마나 독특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을 한번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비료 가격이 오르는 덕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청정 암모니아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딱 쥐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안보, LNG와 식량 안보, 파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죠. 유니드라는 회사는 아예 유가 변동이라는 전쟁터 자체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는 아주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졌고요. 그리고 SOL은 돈 되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능력에 더해서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접근성과 복원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인데요. 이 복잡하고 왜곡된 시대를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투자 원칙, 새로운 나침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투자 나침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제부턴 가격표만 보지 말고 그 물건이 오는 경로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원료부터 판매까지 공급망 전체를 꽉 쥐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고요. 셋째, 정부 정책이나 물류 대란 같은 걸 사소한 변수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무조건 싼 것만 찾지 말고 이 복원력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는, 그리고 나의 생각은 이 새롭게 분절된 시대를 버텨낼 복원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세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